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매달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잔고,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침묵의 세금이 우리의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낮은 이자의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확정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거대한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선 강력한 자산의 증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 세계 자본과 기술력이 집중된 나스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평균을 넘어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QQQ, QLD, TQQQ라는 강력한 도구들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에 밝은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나 매일 아침 경제, 신문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축은 집을 짓기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는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튼튼한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콘크리트만 붓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 살 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그 기초 위에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려 거대한 마천루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10년 전에 은행 예금에 돈을 넣었다면 지금 약간의 이자만 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모인 QQQ에 넣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QQQ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 기업 100개의 지분을 소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입니다. 워렌 버핏의 막대한 부역 시 대부분 그의 노년에 복리의 힘이 극대화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년을 묵묵히 기다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가속 페달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QLD와 TQQQ는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각각 2배, 3배로 추종하는 이 강력한 도구들은 우리의 부족한 시간을 압축해 줄 수 있는 자본주의의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의 엄청난 변동성을 경고합니다. 하락장에서는 그 고통도 2배, 3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가격의 출렁임이 아니라 자산의 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 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더 많은 자산을 헐값에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연봉을 기준으로 재정 상태를 평가합니다. 누군가 수입을 묻는다면 주저없이 자신의 연봉을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채점표입니다. 소득은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모든 돈을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쏟아부어 매달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매달 꾸준히 QQQ, QLD, TQQQ의 주식수를 늘려가며 거대한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표는 당신의 순자산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당신의 목 말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월급으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자산을 사모으고 있는가입니다. 자산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일하며 가치를 창출합니다. QQQ와 그 레버리지 ETF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당신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드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유일한 진실입니다. 부채에 대한 고정관념도 완전히 깨부수어야 합니다.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할부나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를 사기 위해 끌어다 쓰는 고금리 대출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이런 나쁜 빚은 당신의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당신의 부를 갉아먹습니다. 어떤 투자도 이자율 20%짜리 카드 빚의 속도를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성 부채는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하는 썩은 살과 같습니다. 반면 좋은 빚은 다릅니다.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해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부자들은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된 무기로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는 펀드 자체가 내부적으로 훌륭한 부채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직접 은행에 가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이 알아서 자본을 차입하고 나스닥의 거대한 성장에 베팅해줍니다. 우리는 그저 이 정교하게 설계된 도구를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배치하고 변동성을 견뎌낼 강인한 심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영리하게 넘어서야 합니다.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명시된 금액과 실제 입금되는 금액의 처참한 차이에 허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세금의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억울하게 부를 빼앗기게 됩니다. 합법적인 절세 계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면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온전히 복리의 수레바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보장하는 혜택을 챙기지 않는 것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황금을 줍지 않고 지나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거나 여윳돈이 더 많아지면 시작하겠다거나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들어가겠다는 핑계는 결국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간은 항상 돈을 이깁니다. 20대에 매월 2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30대에 매월 4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보다 최종적으로 더 거대한 부를 쟁취하는 것이 복리의 냉혹하고도 아름다운 수학적 진리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당장 시장에 참여하여 자본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편의 웅장한 영화와 같습니다. 누군가 짜놓은 각본대로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흘러가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지배적인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뼈아픈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대중의 공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변동성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불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기꺼이 올라타십시오.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철학과 시간의 폭발적인 힘을 믿는다면 QQQ, QLD, TQQQ는 당신의 인생을 밑바닥부터 극적으로 변화시킬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산이 증식하는 과정은 때로는 잔디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미치도록 지루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계곡의 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견고하고 고독한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는 당신의 거대한 순자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유일한 방식이며 소수의 승리자들이 남몰래 걷고 있는 진정한 추월차선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나쁜 부채를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노동이 만들어낸 잉여 자본을 끊임없이 세계 최고의 기술주에 투입하십시오. 단기적인 악재나 시장을 뒤덮는 공포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나 시장의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의 편이었고 결국 최후의 미소 짓는 자는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자산을 모아간 자들 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